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토폴리뎁스 최적화된 양자 곱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번에 하는 주제 전에 몇 가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 마슬로브라는 저자의 양자 곱셈 논문입니다. ECC에다가 이제 쇼어 알고리즘 적용할 때 곱셈이 필요해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2009년도 논문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첫 번째 약간 최초 느낌의 양자 곱셈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자 곱셈을 구현할 때 일반적인 스쿠브 곱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논문들을 보면 이제 토폴리게이트 수랑 큐비트 수를 이제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 n에 해당식 f와 g를 곱할 때 요 3n개의 큐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f랑 g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2n개가 쓰이고 이 결과값 h에다가 n개의 큐비트를 써서 딱 3n개의 큐비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n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그림이 양자 곱셈 회로인데 피드 사이즈 2의 4승 곱셈에 대해서 곱셈을 수행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은 스콜브 곱셈이라서 이제 곱셈이 딱 n제곱번 수행됩니다. 여기서 6번 수행되고 뒤에서 10번이 수행되는데 이제 단위가 6개와 10개로 나뉘는데 보시면은 이 모듈러 연산 기점으로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상위 곱셈부터 먼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연산을 고려해서 상위 곱셈부터 수행을 하고 모듈러 연산을 끝낸 다음에 이제 모듈러 연산이 일어나지 않는 하위 부분의 곱셈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3n개의 큐비트만을 사용해서 곱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곱셈이기 때문에 토폴리게이트 수는 당연히 n제곱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플레이라는 저자의 양자 곱셈 논문입니다. 같은 바이너리 양자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토폴리게이트 개수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곱셈이 아니라 카라추바 곱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FG 곱셈에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한 거에서 또 적용을 해서 곱셈 사이즈를 제일 적게 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맨 아래에는 이제 다 1 곱하기 1 곱셈만 있는 그런 구조로 양자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값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납 게이트가 쓰이고 이 곱셈 결과가 생성됐을 때 서로 간에 조합할 때도 시납 게이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앞에 것과 비교해서 시납 게이트가 더 사용되지만 이 곱셈의 단위를 계속 줄이기 때문에 토폴리게이트 수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는 얼마나 추가적으로 사용되냐면 FG에 대한 EN 큐빗이랑 추가로 이제 앞에서는 n개만 더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된 토폴리게이트 수만큼 큐비트가 추가로 사용돼서 좀 더 많이 사용됩니다. 대신 토폴리게이트 수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고 만약에 패드 사이즈 2의 4승 곱셈이라 했을 때 원래는 16개가 쓰여야 되지만 요 4분의 3 로그 2의 n으로 나눠져서 n이 4일 때 이제 16분의 9 그러니까 16 곱하기 16분의 9 해가지고 토폴리게이트 수가 9개만 사용되는 이렇게 토폴리게이트 수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곱셈 기법입니다. 그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곱셈 말고 모듈러 연산 부분인데 위에 표가 이제 리덕션을 하기 전에 곱인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듈러 다항식이 t 4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일 때 결국 모듈러 연산을 수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4비트 결과값으로 나오고 요 모듈러 연산이 수행됐을 때 이러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요 토폴리 게이트 요 아래 0큐빗 있는 곳에 이제 토폴리 곱들이 9개가 저장되어 있고 9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듈러까지 수행된 요 아래표를 완성하려고 요 뒤에서 시납 게이트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최적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반호프 이 저자의 논문인데 앞선 논문과 동일하게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적용해서 동일하게 토폴리 게이트 수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제 차이점이라 하면은 앞에 거보다 큐비트를 적게 사용한다는 점인데 어떻게 적게 사용하냐면 그 LUP 분해를 활용해서 그 스퀘브 곱셈에서 똑같이 했던 것처럼 결과값을 위한 큐빗, n큐빗만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LUP 분해는 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전 잘 몰라서 그렇고 아무튼 대충 보면은 결국 곱셈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곱셈 값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뭐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값 큐빗만 사용해서 3n 큐빗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비교해서 시납 게이트를 더 사용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토폴리 큐비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곱셈 논문이 좀 최신 거고 이 곱셈 논문이 이제 좀 더 최근에 나온 요 바이너리 ECC의 쇼 알고리즘 공략하는 그 번스타인 논문에서도 이 사람이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고 이 곱셈 기법을 사용해서 네, 사용 자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논문 다 보시면은 뎁스나 토폴리 뎁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네, 평가도 그러니까 측정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토폴리 게이트가 이렇게 쓰인다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큐빗을 9개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위에 간에서의 종속성은 존재하겠지만 아래 간에서의 종속성이 없고 여기는 이제 한정된 곳에다가 토폴리 게이트를 이렇게 더 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여기서의 요 이반호프 요 곱셈에 아마 토폴리 뎁스가 더 높을 거고 시납 게이트도 당연히 더 사용하기 때문에 큐빗은 줄였지만 그래도 토폴리 뎁스랑 풀 뎁스는 요 두 번째 논문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사 주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이 논문이 곱셈이 최대한 줄일 만큼 줄였고 좋은 논문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토폴리 게이트랑 큐빗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남은 뎁스만 신경 써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뎁스를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이번 곱셈에서는 그래서 토폴리 뎁스를 최적화합니다. 그 곱셈에서 보면은 이 토폴리 게이트가 사실 뎁스 1이 아니라 분해되면 더 높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시납 게이트들은 서로 그 병렬로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사실 토폴리 뎁스를 줄이면은 결국 풀 뎁스 또한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풀 뎁스 또한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이반호프 요 곱셈에 개선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게 여기서는 요 방식처럼 이렇게 토폴리 뎁스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토폴리 게이트가 요 한 중복 라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완전한 최적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 키플레이 방식 그러니까 LUP 분해를 안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거에서는 동일하게 카라추바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곱셈이 다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에 곱셈이 한 번 나눴다 했을 때 요 x0 곱셈이랑 x2의 곱셈이 서로 이제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곱셈이 병렬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리고 얘도 하면은 거기 내부에서도 또 x00와 02 요런 애들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또 이제 토폴리뎁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회로를 보시면은 이 곱셈 중간중간에 뭐 값들을 계산하고 리버스 연산도 하는 게 있어서 여전히 종속성이 있어서 한 번에 곱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사 주제에서는 요 나눌 때마다 생기는 종속성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가 큐비트를 써서 종속성을 다 제거하고 있고, 이렇게 종속성을 다 제거하고 곱셈 준비가 전부 다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카라추발 정해서 마지막에 곱셈이 준비됐을 때 한 번에 곱셈을 합니다. 그럼 최하위단에서 이제 1 곱하기 1 곱셈이 다 한 번에 수행돼서 이 필드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모든 곱셈에 대해서 토폴리뎁스 1로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논문 작업하면서 그린 그림이고, 이러한 일반적인 곱셈이 있을 때 카라추바를 한번 적용하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고 종속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가운데 나눈 부분에서 생겨서 이 부분을 위한 클린 큐빗을 할당을 하고, 요 레벨 1이 한 번 적용했던 뜻이고 한 번 더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종속성이 없던 요 F0, G0 곱셈에서도 여기에 내부에서 한 번 더 생겨서 요 부분도 이제 큐빗을 좀 더 써서 종속성을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이렇게 카르추바를 끝까지 적용을 하는 구조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이 이제 비교 부분인데 이 비교가 조금 일관성 있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것만 비교를 한 걸 보면은 일반적인 곱셈에서는 이게 그리고 모듈러 전후로 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듈러에 따라서 이게 통일시키기가 좀 까다로워서 우선 이렇게 했고, 모듈러가 없으면 스콜브 곱셈은 씨넛이 안 쓰이고 토폴리게이트는 n제곱게 쓰이고, 토폴리뎁스가 사실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n제곱으로 나오는데 이 스콜브 곱셈에서도 n제곱보다는 그래도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우선 이렇게 써놨고, 네, 큐빗도 사실 3n개인데 기법이 따로 안 적용되면은 요 정도의 모듈러 기법이 적용이 안 되면 요게 필요해서 요건 써놨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수정을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풀뎁스는 이제 n제곱 8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폴리뎁스가 n제곱이고 토폴리게이트 하나에 풀뎁스를 8로 측정을 해서 8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곱셈이 있을 때 카라추바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적용할 때마다의 리소스 변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케이트는 이 정도로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모습이고, 토폴리게이트는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8비트 곱셈이라 했을 때 카라추바 3까지 적용하면은 n이 8이고 8로 나눠져서 토폴리가 1이고, 여기도 동일하게 토폴리뎁스가 1로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큐빗이 n이 8이기 때문에 27 곱하기 3이라서 81개가 쓰이는 큐빗이고, 풀뎁스가 이제 꽤 적은데 n이 8이어도 이제 23인 그러한 풀뎁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우선 8비트 곱셈으로 모듈러 전을 좀 보면은 큐빗이 이렇게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카라추바 적용하기 전에 종속성을 좀 새로운 큐빗에다 해가지고 없앤 부분이고, 이렇게 그럼 4비트 곱셈이 3개가 생겼을 때 이 3개의 내부에서도 종속성 있는 부분은 자기들끼리 없애고 곱셈을 하면은 이 세 곱셈이 동시에 되고 끝까지 나눠서 마지막엔 이제 결과값들이 생성되면은 카라추바 덧셈을 수행하고, 모듈러는 아직 고려를 안 했습니다. 모듈러를 고려하면은 이
컴바인 단계랑 합쳐질 수가 있긴 한데 이 방식에 따라 다 달라져서 이 부분은 좀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 모듈러는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은 8비트 곱셈에서 이제 분해한 레벨로 봤을 때 큐비트가 81개 쓰이고 시낫이 300 그리고 뭐 T게이트는 토플리게이트 줄인 만큼 쓰이는 거고 네, 풀뎁스가 23으로 꽤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큐빗이 많이 쓰이고 뎁스가 확 줄어드는 그러한 곱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